179쪽 한번 봅시다. 주문은 추연력 빨리 보는 거예요. 자, 179쪽 합니다. 추연력. 여기서 뭐 공부할 거는 막 정해져 있다. 날씨 많이 덥죠. 올해 뭐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더위라 하죠. 열대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3 되면, 이맘때 되면 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시원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미리 좀 비타민 같은 것도 챙겨 먹고 좀 먹어놔야 되니까 진짜 체력 떨어집니다. 자, 3학년들은 90일 남았습니다. 너네들은 거기서 이제 365일 더 해야 돼. 이맘때 되면 괜찮았어. 90일 남았는데, 몇 대까지 안 되던 게 90일 만에 2등급, 3등급씩 올라가는 게 없겠지. 너네들도 내년에 3월 달에 결정이 난다고 생각해요. 지금 3학년들이 제일 허덕이는 게 뭐냐면 탐구입니다.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얘기하거든. 겨울방학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학원을 가든 인강을 듣든 뭐 과외를 하든 수능에서 칠 탐구를 2개를 아무리 진학하거든 내가. 왜냐하면 3월달이 점검입니다. 탐구가 2 말고 1은 점검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때부터 진도를 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화학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 학교는 화학 고3 때 이런 거 있잖아. 학교마다 맞지, 그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 맞춰가지고 고3 때 화학 진도를 나가. 왜 탐구 성적이 나올 수가 없지? 그 가장 어리석은 거야, 가장 어리석은. 지금도 이거 뒷타임 고3이야. 국영수 1등급이야. 탐구 3등급이 있어, 지금. 있어. 답답해 죽겠어, 보면. 그 지금 와갖고 지금 부랴부랴 뭐 수학 끊고, 국어 끊고, 탐구 가고 이러고 100%만. 차라리 탐구를 포기해야 돼. 탐구를 포기하고 재수를 시작해. 뭘 포기해야 돼. 국영수 거의 못 돼. 국영수 메인이야. 특히 수학 메인이야. 수학을 보고 지금 탐구를 택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있어요. 갈등이야. 불 떨어지니까 이제 급하니까 맞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재수하고 차라리 올해 탐구 버리고 국영수 방학하고 그래도 재수하고 원리 보고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도 국영수 선택. 어차피 재수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네들은 12월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무조건 탐구를 해결해 놔야 돼. 알았죠?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갔는데 그딴 소리 필요 없습니다. 그 학교 믿고 있다가는 수능 못 칩니다. 3월 모의고사가 점검이라도 성적을 만들어내야 돼. 알았지? 국어 점검이, 그 다음에 탐구 점검이, 수학이 점검이 안 들어가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시간을 남겨놔야 돼. 근데 그러다가 탐구까지 오죠. 안 되지. 그래도 내년 3월달 성적이 여러분 원하는 대학 갈 생각은 나와야 돼. 의대 가고 싶은 애들 의대 성적이 나와야 돼. 스카이 가고 싶은 스카이 성적이 나와야 돼. 내년 3월달 내가 성적 안 나오면 19만 됩니다.
걱정해야 돼요. 그때 가서 무슨 뭐 안 됩니다. 재수생들 그때 두 분 하고 맞잖아. 재수생들 그때 두 분 하고 있거든. 그럼 뭐 수능 칠 때 되면 재학생 우정수 인센티브 더 주나? 한 번 했으니까. 재수생은 아니나? 삼수생. 삼수생은 그때 세 번 하고. 걔들 어떻게 해요? 미리 해놔야 된다. 그치? 2학기 내신 독점이다. 내신 잘 따놔야 된다. 그치? 그래서 내년에도 수시 낼 수가 있다. 수시 내고 수능에서 최저만 맞추는 거. 그게 제일 쉬워. 제일 쉬워. 내신 될 수 있으면 1점대 따고 내신 1점대만 따봐. 어디든 의대 보내줄게. 내신 1점대만 따면 경상대 의대 3만 5잖아요. 막말로 1, 2 받아도 돼. 그럼 5등이 나오잖아요. 관동대 3만 6입니다. 난 영어 못하는데 영어 버리거든요. 수학은, 의대는 수학은 무조건 갖고 들어가야 돼. 수학을 버리는 게 없어. 그럼 국어, 수학, 탐구 갖고 가면 되니까 그만큼 나와. 그렇게 세 과목 맞춰야 물론 이제 학교가 좀 춥지. 학교가 좀 추워. 강릉 그쪽에 있거든. 학교가 좀 춥긴 한데. 이렇게 가면 되지. 하여튼, 지금 얘기했다. 겨울방 끝날 때까지 무슨 수를 쓰든 수능에서 내가 두 과목 1등을 만들어 놔야 돼. 그렇지? 탐구에서 2등급 되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국어하고 탐구하고 이과는 비율이 같은 데야. 같은 데야. 그러면 너가 국어 1등급 받기가 쉬워. 탐구 1등급 받기가 쉬워. 탐구 훨씬 쉽지. 그럼 만약에 국어 20% 받는데도 탐구 20% 받는데도 국어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탐구에서 성적 받기가 더 쉬운데 그걸 2등급 받으면 손해보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2학기 독서 좀 나누고 독서 끝나고 나면 탐구 마무리 해놓고 내년 3월 사설하고 전공연하고 두 개 칩니다. 전공연하고 재학생들 사설, 재수생들 사설에서 씁니다. 그래야 재수생 적용수 그게 같이 먹어서 무조건 하고 있어. 자 보자. 한번 지금 9편 다 90일라면 지금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재수하라. 방법이 없잖아. 90일라면 내년에 한번 더 기대하고 차라리 국영수 다시 쌤은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 지금 와서 수학 버리고 국어 버리고 탐구하고 그건 몰라. 재수는 몇 월 때부터? 12월 때부터 3월 때부터 12월 때부터 성적표가 12월 첫째 주죠. 성적표 다 꺾어져죠. 뭐부터? 수학부터. 그럼 재수학원이 12월 때부터 개강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초반 이렇게 개강하는데 재수학원 갈 필요 없고 그냥 집 앞에 독서실 가서 수학부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어. 왜냐하면 국어는 글을 안 읽으면 그 다음에 글이 안 읽힙니다. 안 읽힙니다. 너가 한 3일만 어디 휴가 갔다 와갖고 비문학 읽으면 읽히더나 안 읽힙니다. 국어가 그게 문제죠. 그 수능 치고 한 달 놀잖아. 11월달. 12월달에 국어 독서 풀잖아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미리 해놔야 돼. 귀찮더라도 하루에 몇 지문이라도 풀어야 돼. 그럼 영어는 먼저 해도 잘하니까. 문제. 하니까 그 12월달부터 그렇게 해서 2월 중순에 본반이 개강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때 시작합니다. 그러면 2월 중순이니까 2월 거의 다 3, 4, 5, 6, 7, 8, 9, 10, 8개월.
8개월 재수하는 거야. 8개월. 근데 12월 때부터 한 거야. 10개월 만이지. 그럼 2월 달부터 시작하면 적응하는 게 한 달. 일단 앉아있기가 불편해. 실컷 놀아. 안 돼. 재수하면 10일. 이 중에 반은 재수하겠지. 수성구의 재수 가능성이 76%입니다. 수성구. 그러니까 수성구가 진학률이 낮죠. 수성구가 진학률 22%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변두리는 진학률이 90%죠. 근데 학교가 다르지. 학교가 다르지. 수성구에서 재수 가능성이 76%인데 재수에서 뭐 생각하고 볼지 안 볼지 모르겠다면 그때 가서 내가 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30kg 나오면서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자 보자. 자 이런 얘기 한번 시작합니다. 좀 긴장 좀 해라 이 얘기야. 너네들한테는 90일이 아무것도 아니지 고3들은 지금 허거립니다. 90일. 근업 수령이 보여준다. 운동, 영장, 그 중요한 거 합시다. 춘향전 내용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쭉 내려가서 그게 밑줄진 뒤 부분을 보시면 등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이래 되죠. 표현 본목을 반어법이지. 반어법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반어법 왜 썼노? 반어법은 누구 나는 거야? 반어법 쓴 이유가 뭐냐? 관리에 대한 풍자 비판을 끌어내기 위해서 반어법 썼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끝에서 셋째 줄 보시면 훗 입맛이 사납겠다. 어사도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저라 이래 되어 있는데 훗 입맛이 사납겠다. 이거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어사도 가는 말이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라는 네가 저라. 여기서 도적질은 뭐냐면요. 도적질은 뭐냐면 지금 그 변사도 생일이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변사도 생일 잔치 자체를 뭐야? 백성들에게 빼앗은 것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음식 수 이런 게 다 뭐야? 백성들에게 빼앗은 거야. 그럼 어사도가 거기 가서 막걸리라고 한 잔 먹는 게 뭐야? 백성들에게 내가 도둑질한 거야. 제 말 이해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지금 위장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도적질은 내가 안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음식이라도 하나 먹는 걸 내가 백성들에게 도적질한 것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변사도 생일 자체는 뭐야? 백성들로부터 착취한 거. 이 도적질이라는 말 자체는 뭐야? 어사토의 행인정신이 들어가 있다. 이해 봐야 돼. 행인정신이 들어가 있다. 이해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오라는 네가 저라. 오라가 뭐냐면 식으로 따르면 호순줄입니다. 수학수. 호순줄입니다. 이건 뭐겠노? 부정한 부패에 대한 부정한 관리에 대한 반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래 말이지. 너는 내가 꼭 체포한다. 이런 얘기지. 됐나? 넘겨. 자, 그 다음에, 자, 가다를 한번 보세요. 가와 나의 차이가 뭡니까? 가가 소술이 굉장히 길죠. 맞지? 그럼 지금 우리 신문에서 가는 어사도 할 때 어사도가 출도하는 장면을 어사도 출도
장면 묘사가 맞지, 그지? 그런데 그냥 뭐 포졸들이 뭐 달려들면서 어사또 출도야 이래도 되잖아. 근데 굉장히 길게 늘여놨죠. 이걸 장면의 극대화라고 한다. 용어라는 아이다. 고3되면 이게 나온다. 거기에서 낼 거야. 아직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 춘향대는 두번 나왔는데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 장면의 됐나? 그럼 여기서는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야? 이게 뭘 드러내려고 이렇게 극대화 시켰겠노? 뭘 드러내려고? 그 단순히 그냥 오산도가 출동한다 이 의미만 있겠나 이게? 그렇게 뭐라 그래?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이래 내가 있지. 이거는 뭐냐면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억압받는 백성들의 해방을 강조하는 됐나? 장면의 극대화 바라봐야지. 그 다음에 다에 가니까 이것도 장면의 극대화라 볼 수 있겠다. 맞지? 그죠? 맞지? 그럼 이 장면의 극대화는 무슨 의미 있겠노? 그 내용을 보니까 정상적인 의의야, 비정상적인 의의야? 비정상적인 의의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희화화, 맞나? 인물의 희화화를 듣는 거죠. 그럼 또 인물의 희화화는 뭐야? 풍자, 조롱하는 의미가 그 인물에 대해서 풍자, 조롱하는 의미. 수능에 나올 수 있다. 됐나? 연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알아놔야 될 게 뭐냐면 언어유희 알아놔야 될 게 언어유희 책에 없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언어유희요. 두 번째 음의 유사성 언어유희가 있고 세 번째 단어의 고치 설명 안 해도 되지. 알아놔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용서와 며느리 방인데, 이 작품은요, 설화입니다. 설화인데, 내용 구조,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는 내용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 내용 조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인과적 내용 조직 방법을 쓰고 있다. 찾아라. 읽어가지고 설화니 이거 찾고 이거 찾아야 돼. 무슨 말인지 되지? 알지? 요거만 찾았는데 찾고 푸셔. 461부까지 푸셔. 몇 시까지? 12시 20분까지. 5분 쉬었다가 지금 3분이잖아. 한 7분 쉬었다가 12시 30분까지 푸자. 알았지? 편하셔도 쉬었지. 파고 하면 나온다.
자, 수능부터 자, 40분에 4, 41에 2, 42에 3, 43에 1, 44에 2, 45에 3, 46에 4, 47에 5, 48에 5, 49에 5, 50에 4, 51에 5, 그 다음에 52에 4, 53에 5, 54에 1, 55에 4, 56에 3, 57에 5번. 자, 그 다음에 용서 58에 2, 59에 3, 60에 1, 61에 1, 62에 쇠똥, 쌀, 63에 4, 64에 5, 65에 5, 66에 5번. 자, 그 다음에 촉규화 갑시다. 최초번에 촉규화 이거는 고3 육모에도 나왔고 EBS에 자주 수록됩니다. 그래서 가작품은 외워야 된다. 보자. 최치원이 어떤 사람이죠? 이 작품은 이 사람의 삶을 좀 알아야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사람이죠. 육부품이었나? 맞지, 그지? 그 당나라도 가게 되죠. 왜 가죠? 신분적 한계 때문에. 왜 당나라에 가가지고 인건관과 뭐 당나라 과거시험 합격해가지고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잖아, 맞지, 그죠? 그래가지고 32살에 다시 통일신라로 오게 됩니다. 통일신라로 와가지고 어떡하? 하여튼 뭐 훈수 10개인가 그 정부에 썼습니다. 통일신라 왕조에 썼습니다. 10가지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안 했죠?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통일신라가 망하게 되죠. 그때 쓴 겁니다. 그때. 한번 볼까요?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그럼 여기서 황량한 밭은 뭐냐면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통일신라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통일신라. 그리고 쓸쓸하다 하는 것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죠. 됐나? 탐스러운 꽃이 여러 가지 누르고 있네. 그리고 여기서 탐스러운 꽃하고 그 밑에 향기 묶어내라. 묶어가지고 화자의 높은 학문적 경지를 의미합니다. 화자의 높은 학문적 경지. 향기는 매우 진하. 꽃송이 가지고 장맛비 그쳐 향기 날리고 보리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보리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수레와 말탄 사람 그 누가 보아주리. 그러면 수레와 말탄 사람 누구겠노? 높은 권력자가 되겠지. 그 누가 보아주리. 무릎에 짚고 서리법을 통해 신분제 한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신분제 한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벌, 나비만 부질 없이 엿보내. 그러니까 지금 촉규화가 화자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벌하고 나비만 촉규화 곁에 있다. 내 곁에 있다. 그러니까 벌하고 나비가 내 능력을 알아주느냐? 그게 아니다.
여기서 벌하고 나비는 뭐냐면요,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하찮은 사람. 하찮은 사람들만 내 곁에 있네, 이런 뜻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수레와 말 탄 사람하고 벌, 나비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들입니다. 비슷한 것들. 화자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들, 이래 봐야 됩니다. 알았지? 천안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그럼 천안 땅하고 첫째 줄에 거침바다하고 연계시켜야 되겠지, 그죠? 통일신화를 얘기합니다. 스스로 부끄럽다. 이건 뭐냐면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 태도입니다. 현재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수레와 말 탄 사람들이겠지, 그지?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딘다 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에 대한 체념이죠. 현실적 한계에 대한 체념과 탄식이 드러납니다. 극복 의지 볼 수 있나 없나? 극복할 수가 없죠. 맞죠, 그죠? 극복할 수가 없는, 스스로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시험에서 극복 의지 나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지? 이거는 사회에서 한계이기 때문에 개인이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가 봅시다. 개미, 풀개미, 잔등 부러진 풀개미야. A의 B의 구조를 봐야 되겠네. 앞발에 종기 나고 뒷발에 종기 난 풀개미야. 그래서 초장 옆에 적으세요. 반복과 확장을 통한 극단적 과장법입니다. 반복과 확장을 통한 극단적 과장법입니다. 종기는 피부병, 그런 거죠. 광릉 샘재 넘어들어 강의 허리를 가로물어 축혀들고 국해를 건넜단 말이 있습니다. 광릉부터 건넜단 말 갈로쳐라. 참말이야. 거짓말이겠지 아마. 개미가 어떻게 이렇게 맞지? 그지? 거짓말이야. 이만이마 온놈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온말 거짓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십시오. 님이 짐작하십시오. 그럼 님이 짐작하십시오. 밑에 적어라. 화자의 결백을 하소야 함. 화자의 결백을 하소야 함. 그럼 현재 화자 처지는 뭐고? 모함받는 처지가 되겠지. 맞지, 그지? 모함받는 처지. 그럼 여기서 온놈은 뭐겠노? 거짓말을 통해 화자를 모함하는 존재. 이래 봐야 되겠다. 됐나? 화자를 모함하는 존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동규의 달방입니다. 자,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현대시니까 나 동그라미 치고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네. 그러고 부른다면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죠. 가정적 상황. 내 보여주리라 뭐뭐 하리란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의지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상 특징이 뭐가 되겠노? 화자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내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수능에서 열 나오겠네, 그지? 화자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내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무슨 의지냐? 찾아야 돼.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내 보여주리라. 이거 아이가? 도치법이에요. 도치법이에요. 자, 그럼 화자가 뭘 보여주라 하노?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하고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그림자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겠지. 그럼 그림자가 뭘 의미할까? 일단 그림자는 화자의 분신이야. 맞지, 그죠? 근데 그림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른 들판을 걸어가지. 그럼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게 그럼 화자가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것 자체는 화자가 처한 상황이지.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이지. 맞잖아. 얼음 들판 걸어가는 게 힘들잖아. 근데 그 부정적 상황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간다는 것은 이겨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나, 이거? 그럼 화자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야?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찾아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럼 달빛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달빛이 언제 떠 있는 거야? 밤에 떠 있죠. 밤에 달빛은 많은데 어둠을 몰아내잖아. 맞지, 그지? 그럼 여기서 달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가 되잖아. 그래서 달빛을 보여주고 싶고 그림자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러면 달빛과 그림자의 공통점은 뭔데? 부정적 상황을 이겨내려는 존재가 되는 거지. 화자는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지. 준우 정리해서 적어. 선생님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됐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것은 무엇인가? 이건 뭐야? 성찰적 태도죠. 지금까지 지나온 걸 생각한다는 건 무조건 성찰이야. 맞지? 그죠? 성찰.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라. 그럼 화자는 지금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잖아. 하지만 지금부터는 뭐야? 외로움을 이겨내겠다는 거지.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어? 일행에 보면 가정적 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적 상을 설정한다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외로움이고 할 거는 뭐야? 외로움을 이겨내는 거야. 내 말 알아듣나? 그래서 가정적 상황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시가 가정적 상황이 나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할 것을 무조건 구분해야 돼요. 그게 헷갈려요. 문제에서 그걸 뽑아냅니다. 됐나? 그럼 지금 내가 들판을 걸어가는 거야? 지금 내가 화자는 지금 들판을 걷고 있다. O가 X가. X가 되는 거지. 가정적 상황. 화자는 지금 들판에서 달빛을 받고 있나? X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가정적 상황 조심해야 된다. 오랫동안 네가 며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너가 뭐냐면 화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네가 여며온 고이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뭐냐면 화자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야. 화자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야. 왜? 성찰하고. 두 팔을 들고 얼음을 밟으며, 오타났다. 얼음을 밟으며, 두 팔을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펄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이래 돼가 있는데,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고? 두 팔을 들고 있다. 이건 두 팔을 든다는 거 모르겠노? 받아들인다는 거 알겠나? 맞지, 그죠? 너네도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있잖아. 요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다. 내 말을 듣는데 요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요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다르다. 요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이 있다.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러분 회사 면접까지 다 어떻게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는 건 한 놈도 없어요. 맞지, 그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상대를 지켜봐. 내하고 얘기를 할 때 요렇게 있는지 요렇게 있는지. 그러고 내하고 얘기할 때 자꾸 딴짓하는 사람, 귀를 판다거나 이런 사람들 있지. 내 얘기가 귀찮다.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어제는 만났을 때 막
내가 얘기하니까 핍하고 앉아봤다가 오늘 만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 그건 뭐야? 나한테 원하는 거. 나를 이용할 준비가 된 거야. 심리학이 나와. 그럼 여러분 반대로 행동해야 되겠죠. 남들하고 얘기할 때 핍하면 돼야 한다. 남들하고 얘기할 때 발짝 끼고 이렇게 하면 돼야 한다. 그게 맞아. 심리학 알았지.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야. 만약에 화자가 이렇게 있다 합니다. 그러면 부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두 팔을 벌린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서양에서 악수 문화가 왜 생겼죠? 왜 악수를 하지 만나면? 요즘 어른들 만나면 악수하죠. 반가운 사람들끼리. 왜 악수하죠? 내 손에 총이 없다는 거예요. 건이 없다는 거죠. 서양은 아직까지 건을 쓰잖아. 그럼 나는 건이 없다. 너를 해코지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손을 잡는 거야. 상대방도 나도 건이 이 뜻입니다. 그 악수의 의미가 그거야. 내가 너한테 해코지 할 생각이 없다. 그런 거야. 안 그러면 손을 모으니까 건이 있어. 하여튼 이게 행동 하나에 의미가 있다. 두 팔을 벌린다는 의미를 설명하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두 팔을 들고 얼음을 바른다. 얼음을 바른다는 거야.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거겠지. 시련을 이겨내겠다.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 들판은 들판인데 앞에서 삼행에서 나온 들판은 얼어있는 들판입니다. 마지막에 나온 들판은 구름이 개여가 있어요. 그럼 구름이 개였다는 것은 뭔가 부정적 상황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겠지. 구름이 개였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맑은 하늘. 구름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흐린 하늘이지. 그럼 하늘이 맑아지고 있다는 거지. 하늘이 맑아지면 달빛이 어떻게 되겠어? 더 잘 보이겠지. 맞지? 아까 우리 앞에서 달빛을 못 잡았는 어둠을 몰아내는 거겠죠. 그럼 서서히 어둠이 몰아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헐벗으고 가득히 받는 달빛다. 헐벗으고 누가 지금 헐벗고 있는 거야? 누가 지금 헐벗고 있어요? 들판 위에서 화자겠지. 그러면 이 헐벗은 옷은 뭐야? 화자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겠죠. 맞죠? 그죠? 그럼 헐벗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처지겠죠. 하지만 화자는 그 추위와 얼음 들판을 이겨내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달빛을 받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연륜. 이 시도 자주 나옵니다. 연륜이 뭐냐면 나이트입니다. 나이트. 나무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나이테가 있어. 맞지? 그러면 이 나이테는 뭐냐면 나무의 나이, 나무의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간에 적용시켜서 연륜이다. 이게 연륜이다. 이걸 연륜이다. 그럼 연륜은 뭐겠노? 인간에 적용시키면 인간의 삶이 되겠죠. 전복 좋아하십니까? 전복. 난 전복 싫어합니다. 전복 좋아하는 사람 처음 들어보죠. 손질 하나 먹기만. 손질 하나 먹기만. 너 손질해 먹기만. 그래서 난 싫어요. 나는 손질만 해. 내가 손질하면 너가 다 먹기만 하는 거야. 집에 가면 오늘 집에 갈 때 아이스박스가 따뜻한 게 있어. 전부 황금이 싸. 무슨 뜻이겠노? 무슨 의미가 있겠노? 식탁 위에
11시 내가 집에 마치고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켜니까 아이스 박스는 전복이 한 겁니다. 무슨 뜻이겠노? 까가는 거지. 근데 전복 손질하면 항상 손을 베요. 이게 날카로우니까. 그 전복 다 이거 닦아야 되잖아. 소 같은 걸로 다 문져야 되잖아. 그냥 까서 먹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이게 소 같은 거 문지르잖아요. 그 전복이 하얘요. 색깔이 하얘집니다. 난 전복 싫어합니다. 근데 전복 껍질에 보면 나이테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미역이 언제 나오지 얘들아? 미역 겨울에 먹죠. 생미역 여름에 다시마입니다. 그래서 전복 먹이를 여름에는 다시마를 주고 겨울에 미역을 주나 그렇대. 그럼 다시마 색깔입니다. 갈색입니다. 미역은 초록색이죠. 그 나중에 전복 먹을 때 전복 등을 봐. 전복 껍질에 보면 갈색, 초록색 이래 됩니다. 갈색 먹을 때는 갈색이 자라고 초록색 먹을 때는 초록색이 자라고. 이걸로 전복 나이를 알 수가 있고 그럼 두 개 묶으면 몇 년 됩니다. 1년 됩니다. 또 두 개 묶으면 또 1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 칠 때 전복 갖고 사기 칠 때 이게 4년 내 전복이다 이렇게 파는 거야. 근데 우리도 사람도 보면 똑같은 나이라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잖아. 전복도 마찬가지랍니다. 똑같은 뭐 4년생이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대요. 똑같은 1년생이라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년 정도 된 걸 갖고 와서 사람들이 나이를 모르니까 이게 4년 됩니다 하고 속여서 파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시장 가서 전복 살 때 요거 보고 나이를 판단합니다. 크다고 무조건 오래된 게 아니에요. 크면 오래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지. 요거 보고 비싼 전복 살 때는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삶의 지혜 맞죠? 사기 안 당하는 거. 하여튼 이게 연륜이야. 보자. 그러면 아마도 제목이 연륜이니까 내용은 뭐겠노? 살아온 삶이겠죠. 그렇게 판단하고 보면 되지.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무태야. 나이 몇 살 안 되는데 30대인데 자기 삶이 어떻다는 거야. 무너지는 꽃잎파리 같고 그 꽃잎이 휘날려서 발 아래 깔리는 거야. 그럼 화자는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비극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맞지, 그지? 그래서 1년 옆에 저거에 살아온 삶에 대한 비극적,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살아온 삶에 대한 비극적,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놈들이 왜 남한을 자꾸 불받아 만든다 그러냐. 저것도 미사일 쏴봤자 우리가 다 막아냈던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게 전쟁하는데 게임이 안 되죠. 이스라엘이 뒤에 누가 있나? 미국이 있죠. 하니까 뭐 하마든가 뭐 금마든이 뭐 로켓포 30발 쏴가지고 다 막아내보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쏴도 우리 다 막아냅니다. 근데 불받아 어떻게 만들어요? 도시가스. 대한민국 모든 도로 밑에는 도시가스가 얘들 도시가스 보이잖아. 그러면 이거 만약에 어디 한 군데만 터뜨리면 어떻게 돼? 연쇄적으로 가버린다. 그래갖고 대한민국 전국 어디에나 땅속에 기름이 있죠. 주유소. 맞지? 그럼 도시가스와 주유소가 만나서 폭발하면 폭탄을 쏠 필요가 없네.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한테 맨날 불받아 만든다고 지랄. 우리가 북한 쏘면 북한은 뭐 있노? 아무것도 없지 그냥 구덩이만 생기겠지. 우리는 아닙니다. 얘들 지금 도시가스 지금 먹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관이가 한 이 정도 되네. 800세대거든.
그럼 800세대의 도시가스 공급할 정도면 이 정도 시작하는 가스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한 거죠. 이게 끝나는 거예요. 북한은 그거 다 생각하고 도시가스. 주리야, 내 지나가다 담배 피지 마라. 지금 가스 먹고 있다, 알았지? 다 죽을 수 있다, 우리. 담배 끊어. 자, 야, 너 학교에는 몇 프로 담배 펴? 반반? 연초 피나 전자담배? 냄새 안 나? 옆에 오면. 그 담배 냄새하고 향수 섞이면 더 더럽지 않나? 아 근데 학교에 학교 멀리 사는 애들 모두 일찍 일어나서 냄새 빼려고 빨리 피우고 빨리 무슨 양심은 있네. 걸리면 경고, 이거는 학교에서 피지. 다들은 학교 밖에서 핀다. 야, 능인, 스님, 그거는 절에서 피나?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 이거 뭐야, 목탑으로 쳐맞았나? 절에서 피다. 좀 하지 마라, 그럼 안 하면 될 건데, 뭐 그래, 씨. 담배를 피고 그랬어. 어른들은 어차피 끊어야 돼. 참이 고등학생들 보면 참 깨보니까 하지 마라 하는 건 하고 하라 하는 건 안 하고. 야, 너 학교는? 저희는 2학년 들어갔는데 4학년 그건 무슨? 너는 2학년 피나? 1학년도 피고, 유치원도 피고, 담배 공화국.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우지 마. 쌤은 대학교 3학년 때 배웠어. 첫 낙하, 근데 첫 낙하. 살았구나. 진짜. 살았구나. 비행기에서 누가 도미는 걸 처음 겪어봤어. 낙하산 타고 도미했어. 살았구나. 그 주머니에 담배가 있더라. 흰색 솔. 5개 그 그때부터 담배 피우지. 배우지 마. 안 배우면 돼. 우리가 살인 강간 안 하잖아. 똑같은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음 주 소식품 검사 할까? 네? 아니, 학생들 안 피우지. 남학생들 소식품 검사에 담배 나오면 경찰 부르고. 그 범법행위잖아. 일로 와. 자,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그럼 뜻은 뭐겠노? 젊은 시절에 희망과 꿈이겠지. 그 희망과 꿈이 어떻게 날로 굳어서 황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그럼 연륜은 뭐가 되겠노? 일단은 이 꿈이 피어난 게 아니니까, 젊은 시절, 자, 연륜 밑에 적자, 젊은 시절, 억눌린 희망과 꿈이 쌓여가는 상태, 그게 연륜이에요. 젊은 시절 억눌린 희망과 꿈이 쌓여가는 상태. 갈매기처럼 꼬리 돌며 사모핀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니까 의지적이다. 맞지? 그죠? 화자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데? 화자 하고 싶은 게 뭔데?
연륜을 꽃처럼 피우고 싶은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면 섬에 가서 뭐 하려고? 그거 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섬은 뭐야? 화자가 소망을 이루려는 공간이 되겠지. 거기 가서 소망을 이루게 하겠지. 더 쉽게 말하면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 되겠죠. 2점짜리로 말하면 화자가 지향하는 됐고, 그 다음에 갈매기처럼 꼬리를 돌며 덜어내며 이 말이거든. 꼬리를 떨어내며 산은 핀 바다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그럼 섬은 섬인데 산호가 피어 있으니까 이 섬은 아름다운 공간이 되겠다. 맞지, 그지? 그러면 산호는 여기서 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 이래 봐야 되겠네. 산호는 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 자, 그러면 갈매기는 뭘로 잡아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 화자가 갈매기처럼 하고 싶다 이 뜻이겠지. 맞지? 내가 갈매기처럼 떨어내며 산호가 핀 섬으로 가고 싶다. 맞지? 그럼 갈매기가 뭘 의미하겠노? 화자가 내가 갈매기처럼 되고 싶다.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지.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 맞지? 왜 화자 갈매기를 지향하나? 그냥 섬에 가면 되지. 왜 갈매기가 돼서 가려고? 응? 더러워? 가은이 말이 맞지. 갈매기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지. 구속과 제약을 받지 않잖아. 갈매기가 날아갈 때 내한테 물어보고 가나? 지 가고 싶으면 가잖아. 화자는 삶의 제약을 받겠지. 그렇게 본다면 갈매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면서 대비되는, 화자와 대비되는. 이해돼요? 그렇게 해석해야죠. 빛이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빛이 하늘 아래 피는 꽃 달로 치고 어디에 있는 꽃인가? 어디에 있는 꽃이야? 섬에 있겠지. 섬하고 연결시켜놓고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그러면 초라한 경력은 뭐겠노? 현실에서의 삶이겠지. 그걸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연륜이 앞에서 뭐였는데? 옥눌림